카페 스피커에서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더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찻잔을 든 채로 순간 얼어붙었죠. 노래는 흘러가고 있었지만 몇 초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어요.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이상하리만큼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올해 45세 된 에이미라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미국 RCA 레코드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음악 레이블 중 하나로 1901년 설립 이후 수많은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을 배출하였죠. 엘비스 프레슬리, 데이빗 보이, 저스틴 팀버레이크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RCA를 통해 명성을 얻었어요. 다양한 장르에서 혁신적인 음악을 선보이며 오랜 역사 속에서 성공을 해왔죠. 저는 오랜 시간 음악 산업에 몸담으며 K-팝의 성공을 바라보며 한국 음악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모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결혼 기념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부모님은 여러 여행을 다니셨지만 손자와 여행하기엔 한국이 좋다고 하셨죠.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치안이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고 했어요. 늦은 밤에도 거리를 걷기 안전하며 여행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셨죠. 분실물도 되찾을 확률이 높아 여행자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곳이라 말씀하셨어요.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 살짝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고즈넉한 돌담길을 따라 걷던 중 어머니가 한옥 카페를 발견하고는 차 한잔 하자며 안으로 들어갔죠. 부모님께서는 전통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편이셨기에 한옥 스타일의 카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은은한 나무 향이 감도는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카페 내부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게 울려 퍼지는 음악은 카페 분위기와도 너무 잘 어울렸죠. 그 노래는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애절한 멜로디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마치 지난날의 사랑을 기억나듯이 말이에요. 가사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묘하게 가슴을 저미는 감성이 저를 사로잡았죠. 평생 수많은 음악을 접해왔고 감동적인 곡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가슴 한쪽을 툭 건드리는 느낌은 오랜만이었죠. 순간 저는 그 음악에 온전히 빠져들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저는 망설임 없이 카페 주인에게 물었죠. 카페 주인은 반갑게 미소 지으며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입니다. 1980년대 전성기를 누린 한국 트로트의 여왕이라고 답했죠.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보다 마치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어진 감정이 제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키는 듯했죠. 아마 제 친구들은 깜짝 놀라거나 웃음을 터뜨릴지도 모르겠어요. 제 음악 취향이 조금 남다르긴 하니까요. RCA 레코드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수많은 음악을 접했지만 솔직히 한국의 트로트는 제 리스트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우연히 한옥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를 듣고는 말 그대로 넋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색소폰 연주가 취미이신 아버지도 처음 듣는 한국 트로트의 감성에 푹 빠지셨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주현미의 다른 곡들을 찾아 들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도대체 이 감성이 뭐지? 어떻게 이토록 촉촉하고도 매력적인 멜로디가 있을 수 있지? 결국 한국 여행 내내 아버지와 저는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를 파고들었고 급기야 함께 가요 앨범을 사서 돌아왔어요. 이걸 한국 친구들에게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트로트? 라며 신기해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겐 이번 여행이 단순한 여행보다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음악적 발견의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빠른 손놀림으로 검색을 시작했죠. 주현미가 한국 트로트의 가수이며 수십 년 동안 대중에게 사랑받아온 곡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한 음악 마케터가 아닌 한국 음악의 감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 전통 음악의 깊이와 트로트의 감성이 제 마음속에서 새롭게 피어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 찰스가 들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다는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2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해야 했고 가족이 함께 가길 원했죠. 하필 내 커리어가 한창 상승 중인 이 시기에 한국 발령이라니요. 그리고 루마의 교육과 한국에서 영어로 어떻게 교육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죠. 남편 찰스는 국제학교에 보내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무엇보다 제 일도 중요했고 루마의 교육 환경도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상사인 체스딘의 아내 아멜리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녀는 1년 전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했고 한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에이미의 아들은 원래 기관지가 약해서 늘 병원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건강이 정말 좋아졌다고 해요. 깨끗한 공기, 안전한 환경, 그리고 건강한 식단 덕분인지 잔병 치레가 싹 사라지고 없어졌다며 한국은 신의 한 수라 말했어요. 글쎄요. 믿어야 할까요? 한국보다 미국이 환경과 병원 시설은 더 현대적이고 문화적인데 너무 과정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루마를 떠올렸죠. 루마는 만성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생활하면 루마의 건강이 나아질 수도 있을까라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깊이 고민해야만 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떤 의미가 될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했죠. 아이의 건강에 조금 흔들렸을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죠. 한국행이 단순한 이주가 아닌 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결정에 한국 음악도 차지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우리 가족은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이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땐 어디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그런 기분과 별개로 낯선 나라에서의 이 느낌은 너무 벅찼어요.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한글, 간판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바쁜 거리 풍경이 저를 압도했죠.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죠. 하지만 다행히 회사에서 제공한 주택은 넓고 쾌적했고 남편의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정착을 도와주며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처음의 두려움은 조금씩 설렘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설레임이 큰 희망이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루마의 학교 문제는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어요. 국제학교로 보낼지 한국 학교에 적응해보게 할지 너무 고민이 되었죠. 다행히 남편의 직장 동료인 영옥 씨가 뜻밖의 조언을 해주었죠. 한국 초등학교에 한국 아이들은 정이 많고 선생님들도 교육 수준이 높다고 했어요. 게다가 요즘은 영어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일반 학교도 괜찮다고 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루마가 뜻밖에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고 하지 않겠어요? 낯선 환경이지만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눈빛이 반짝였어요. 결국 우리는 루마를 한국 일반 초등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죠. 첫 등교날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나와 루마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긴장한 우리와 달리 루마는 신이 난 듯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역시 한국 교육 수준이 다르긴 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한국 아이들은 처음 보는 친구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갔어요. 루마도 그런 분위기에 금세 적응하며 환한 미소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이 시작된 지 2달쯤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루마의 피부가 눈에 띄게 깨끗해진 것이었죠.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작은 트러블이 생겨 피부과를 자주 찾았었는데 어느새 피부가 맑아졌어요. 궁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식습관과 환경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된 것이라며 한국 음식은 신선한 채소와 발효식품이 많아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제야 저는 한국에서의 결정이 옳았음을 실감했어요. 새로운 환경이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던 거죠. 루마는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였고 남편도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며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배우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이주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귀중한 여정이었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닌 한국에서의 삶을 즐기는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한편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 음악에 깊어졌고 이를 미국 RCA 본사에 소개하는 기획안을 직접 작성했어요. 저는 확신에 차 있었고 열정적으로 RCA의 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K-팝의 세계적인 성공 이후 미국 음악업계에서도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RCA 임원들은 저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결국 프로젝트가 승인되었고 한국 음악을 담당하는 디렉터로 승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음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한국 음악의 본질과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 음악이 가진 감성과 완성도를 연구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음악이 울려 퍼질 날을 기대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우리의 한국 생활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루마는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학교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하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 역시 커리어에서 뜻밖의 성공을 거두었고 남편의 프로젝트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삶의 질에 만족하며 살고 있죠. 원래 2년 예정이었던 한국 거주는 어느덧 1년을 더 연장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내린 결정이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는 떠나질 않았죠.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며 우리 가족은 만족해했죠. 이제 한국은 단순한 타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안겨준 소중한 곳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시간도 기대하며 우리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한국에서의 삶을 이어가기로 했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여행에서의 들은 음악은 정말 뜻밖의 행운이었죠. 부모님의 좋은 에너지를 받았네요. 앞으로의 한국 생활 더 행복하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있는 언니입니다. 감사합니다.